마켓 시그널부터 잡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동현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금요일장에 포착된 마켓 시그널부터 좀 잡아보겠습니다. 금요일장 어떤 특징 보이셨나요? 네, 일단 우리 이 시장과 미국 시장,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목요일 FOMC 결과를 보고 이틀간의 약세를 금요일 오후장은 조금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그 FOMC에 대한 결과를 좀 매파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지만 예상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좀 중요했는데, 기존에 계속해서 더 높게 더 오래 유지하겠다라고는 지난 FOMC부터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기존의 연준의 스탠스를 그냥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는데, 근데 관건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기존 스탠스가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약간의 매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전형적으로 시장이 재하락의 방향성이보다는 반등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약화되면서 이제 연말 랠리 내지는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좀 수그러드는 이런 결과로 마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주 일단 주간 일정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중요한 일정은 지난주 FOMC에서 이제 중요한 경제 방향성,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약세 기조로 들어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7%대라는 숫자를 CPI 헤드라인으로 보면 아주 높은 상황이라서 이번 주 후반 PCE 물가지수 같은 것들은 이제 가중치가 좀 떨어질 겁니다. 오히려 이제 경기로 좀 넘어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와주느냐, 그리고 이후에 미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신용 위험까지 갈 만큼 둔화되느냐, 이제 앞으로 연말 연초 그 부분에 집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주의 주택 지표 그리고 주 후반 PCE 물가지수, 경제 성장률 등이 발표되지만 이 부분보다는 실적이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우리보다 좀 더 일찍 실적 발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실적에 따른 실질적인 사실 주식시장에서의 경기라는 것은 기업 실적의 총합이기 때문에 이제 발표되는 실적들에 따라서 국내 시장 그리고 미국 증시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보다는 더군다나 이번 주는 마이크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일 경우에 지수의 연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으므로 미국 요일로 보면 수요일 장 마감 이후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 아침에 확인될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금주 일단 등락을 좀 거듭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일정 가운데서 PC 물가지수 발표도 놓여 있고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주택 관련 지표들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오히려 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보다도 좀 더 펀더멘털 쪽에 시장이 주목한다는 관점에서 이번 주 수요일 발표가 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또 하나의 이번 주 분기점이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미국 장과 우리 장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약세장이죠.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은 약한 움직임을 좀 이어간다고 보셔야 할 텐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주의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식시장이 지난 2020년 팬데믹 상황 이후로 특히나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그 이후에 많이 유입이 됐는데, 주식시장은 항상 급등과 급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꽤 오랜 기간 박스권 행보라든지 방향을 모색하는 기간이 길게는 3년, 4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들도 있어 왔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투자자들이 대다수의 시장 판단 내지는 전망이 좀 극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완전히 예전 패드 푸시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부양을 해서 강세로 가지 않으면 바로 신용 시스템으로 간다. 지금 거의 경제 분석가들도 비관론의 기본적인 전제가 시스템 위험까지 갈 수 있다 이거든요. 그걸 전제로는 사실은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긍정론과 비관론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다 보니까 또다시 급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금융시장이 시스템 위기다 이런 쪽으로까지 전이되는 신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 또 크립토 시장에서도 악재가 있었지만 이제 가상자산 시장은 기본 레거시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 미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S&P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저는 박스권 구조 하에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3,500 하단에서 4,1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일단은 CPI라든지 FOMC 결과를 보고 여기서 다시 정고점을 트라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현실 인식으로 인해서 박스권으로 진입하는 단기 약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관점으로 보면 우리 시장도 2,500대를 터치하고 제가 준비한 그림 중에서 코스피 종합지수가 있는데요. 이 코스피 종합지수를 보면 2,380대 제가 이전 한 1개월 정도 동안 2,380선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가 11월 달에 추세선을 돌파한 자리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자리를 지키면 단계적인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이 돌파된 이전 추세선을 다시 붕괴할 경우에는 이 시장이 박스권으로 가거나 혹은 하락 추세 구간으로 다시 진입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현재로서는 2,300 이상에 있을 경우에는 하락 추세로의 재진입이기보다는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역해된 숄더 형태의 바닥 패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지난 9월, 10월 혹은 5월, 6월처럼 막 저점을 마구 깨고 내려가는 이런 양상은 이제 아니지 않나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극단적 비관 의견들이 다시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주식시장은 그렇게 급진적인 하락과 상승만 있지 않다. 지금의 양상은 박스권의 가능성이 여전히 더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기 때문에 현재 2,300대에서 당분간 좀 등락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재미는 없죠. 이게 좋은 시장은 아닌데 약세장이 급락이 있고 횡보가 있고 횡보도 우리가 조정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이 아니다고 해서 반드시 급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수의 등락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좀 더 종목들의 물려 계신 분들은 장기 뷰 그리고 매매를 뭔가 움직여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현재 제한적 유동성이 어느 업종과 산업의 전망을 좋게 보고 움직이는지를 포착하시는 게 좀 더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현재 시장은 우리 전략을 말씀드린 입장에서는 가장 애매한 시점이지만 지수 제한적인 등락 구간에서 종목 장세다. 이게 사실 명제화하면 좀 어설픈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현 장세는 그런 시황이라는 점을 좀 인지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년도를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그 안에서 긍정과 또 비관이 오가고 있습니다. 다만 김동현 전문가, 신용 위험의 이런 시스템 리스크적인 시그널을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박스권을 그려낼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 3거래일을 제외하고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지만 2,300선에서 2,400선의 어떤 박스권의 움직임 예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종목 장세에 대응 필요하다고 보셨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을 강조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지수에 대한 하락 출발을 하겠죠. 미국 시장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그런데 금요일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늘 더군다나 지난 주말 금요일장이 미국의 만기 날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변동성도 금주 조금 축소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 주 또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금주에 새로운 이벤트 같은 것들이 딱히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국 시장도 좀 소강 국면, 우리 시장도 좀 소강 국면일 테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 날 마이크론에 대한 어떤 실적 가이던스를 확인하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망 심리도 좀 있을 겁니다. 그 점을 감안하면 오늘 시장은 일단 아침에 겁먹고 던지는 걸 제일 주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모니터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더라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수 연동으로 보면은 사실은 지금은 방업 게임이죠. 이제 어디서 단기 조정이 멈추느냐 이걸 바라보는 시점이죠. 사실은 대형주 라인에서는 수익률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 화학,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을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이 장중에 계속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와 2차전지가 큰 자금들, 대형 자금들이 언제 바닥을 잡느냐라고 보고 있는 게 반도체이고 또 하나는 계속 갈 수 있느냐를 또 논쟁을 벌이고 있는 쪽이 2차 전지입니다. 그런 양상을 보면 지난주에 가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랄까 좌측 어깨라고 할 수 있는 한 5만 7천 원, 8천 원 이 라인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시장도 2,300대가 무너지진 않는 정도라고 1차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 화학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 화학 2차 전지 쪽에서 에너지 솔루션보다 저는 에너지가 더 응축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LG 화학이 지난번 62만 원대 저점을 지난주 초반에 잡아놨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시장이 더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62만 원 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주 초반에 저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저점 역시도 63만 원 선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도 지수 기준으로 2,300대가 쉽게 무너지기 어렵다. 다만 지지가 되는 거지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방어 테스트는 이런 종목들 정도 기준 잡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방 쪽에 대해서는 지금 모멘텀이 있는 일부 종목들에 대한 국한적 트레이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소형주 모멘텀은 지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SOC 투자 관련한 건설 장비를 필두로 해서 전력 시스템, 전력망 관련한 종목군들, 그리고 제가 한 2주 정도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5G 쪽, 그리고 중국 소비와 중국 제약 품귀 현상, 이런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군은 시장보다 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이 연속적인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 지수에 대한 조정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저가 매수 기회를 준다면은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 국한하는 매수 전략을 유지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5만 7, 8천 원 지지 시에는 2,300포인트 지지된다고 보셨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LG 화학 쪽에 대한 그래도 보다 좀 양호한 시세를 예상했습니다. 다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제한된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고 중소형주 쪽에 수익률 게임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마켓 시그널을 매주 열어주실 김동현 전문가, 딱 월요일 하루 만나 뵙게 되니까요. 이번 주에 또 주요 일정인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점을 체크 포인트로 실적 발표 보실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크론도 지금 실적 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망 자체를 좋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테고요. 하이닉스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 뷰 자체를 좀 낮췄을 때 마이크론의 저점이 이탈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공급에 대한 축소는 이미 1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고비는 이미 넘었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도 유동성 전망과 괴를 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수요 전망은 사실은 경기를 봐야 하므로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현재 유동성 정책이 언제 긴축을 끝내느냐.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제 긴축을 끝내지만 중국이 지준율 인하도 시작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유동성은 중립 이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 시점을 연준이 사실상 하반기로 미룬 것이니까 그와 연동하여 마이크론이 수요 전망을 얼마나 하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 그 부분이 기존의 전망대로 아직은 좀 희망이 없다 내지는 좀 더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면 반도체 종목군들의 바닥권은 내년 상반기 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 시점이나 저점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뒤로 늦추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주 실적 발표 현지 시간 21일입니다. 추가적으로 마이크론이 수요와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을 때 과연 마이크론의 주가가 저점을 지지해 줄지 여부, 주가의 반응을 잘 지켜보자는 체크 포인트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